1272번입니다. 자, 정의역과 치역이 주어져 있죠. 자, 이 무리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y절편이 3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0,3을 지나는다는 뜻이겠죠. 자,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네요. 자, 여기에서 바로 a와 b의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일단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죠. 자, 바로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루트 속에 있는 이 ax 플러스 2a가 무엇이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바로 무리함수의 정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ax는 어떻게 마이너스 2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자,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양변을 a로 나눌 때, 이 a분의 마이너스 2a로 표현이 되면서 부동호가 바뀔 것인지 안 바뀔 것인지도 체크해야 되죠. 즉, 이 a가 바로 양수가 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고 음수가 되어버리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바로 x가 마이너스 2 이상이니까 이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a와 a를 약분하면 x가 마이너스 2 이상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x의 계수, a의 부호가 바로 무엇이었다? 양수이었다는 것을 바로 이 정의역을 통해서 알 수 있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치역은 바로 이 무리함수가 취할 수 있는 y값의 범위니까 이 루트는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0보다 크거나 같죠. 근데 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다가 b를 더했으니까 바로 b를 더했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을 자, 다시 적어본다면 이 네모 박스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루트니까 우리가 지역이니까 y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바로 좌변과 우변에 b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네모 박스와 b를 더한 게 바로 y가 되어서 y는 얼마보다 b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치역이니까 y가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b 값이 바로 얼마이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값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y절편이 0,3이니까 바로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y 값이 3이 되어야 되니까 3은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루트 2a가 되고요. 플러스 b인데 b는 벌써 1이라고 구해 놓았죠. 자, 따라서 루트 2a의 값이 얼마가 되면 되고 2가 되면 되고 바로 이 루트 속에 있는 알맹이가 양변을 제곱하면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결론적으로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a가 양수값이 나왔으니까 바로 a 값은 2라고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A 값이 2고 B 값이 1이니까 바로 A와 B의 합은 얼마가 된다? 2 플러스 1, 바로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무리함수의 정리역과 치역은 우리가 구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237번입니다. 자, 두 무리함수의 정의역을 각각 A, B 집합이라고 했을 때, 자, A 집합과 B 집합의 교집합의 정수인 원소의 개수를 찾아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의역은 우리가 A 집합부터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면, 루트 속이 바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인데, 얘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범위를 가지는 게 정의역이 되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4x를 이용하면 4x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게 되겠고 양변을 4로 나누니까 부동 방향은 바뀌지 않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바로 정의역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정의역을 표현할 때는 집합으로 표현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냥 이 정의역이 바로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루트 속이 바로 얼마가 된다? 3x 플러스 17이죠. 이 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3x는 마이너스 17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17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정의역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정의역 A를 나타내 줄 때는 실질적으로 정의역과 동력과 지역은 바로 집합으로 표현해 줘야 되니까 x바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그러면 정의역 B는요. 바로 x바 x는 얼마보다 마이너스 3분의 17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줘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 때는 바로 이렇게만 우리가 적어도 눈치를 차리고 바로 두 집합의 바로 교집합이니까 자, 두 집합의 교집합을 찾기 위해서 일단 수직선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과 마이너스 5분의 17을 비교할 때 얘는 약 마이너스 1.5고요. 얘는 마이너스 1.5고 얘는 마이너스 3. 얼마가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5분의 17이 더 작은 값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어서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더 작거나 같은 범위와 바로 마이너스 5분의 17보다는 어떻습니까? 더 크거나 같은 이 범위에서 바로 교집합을 찾아야 되니까 이 두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교집합 자체도 만약에 우리가 나타내 준다면 마이너스 5분의 17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다를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해 준다면 이렇게 나타내야 되겠지만 그냥 정수의 개수를 물어보니까 이 안에 있는 정수만 생각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5분의 17은 마이너스 3점 자가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3은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따라서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맞습니까? 와, 선생님이 완전히 뭘 잘못했습니까? 이 글자를 지금 잘못 봤네요, 글자를. 맞죠? 여기가 지금 5분의 17이 아니고 3분의 17이죠. 3자잖아. 맞죠?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7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3분의 17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얘는 바로 마이너스 5점 얼마가 되겠네요. 그죠? 이해되나요? 따라서 이 안에 있는 바로 정수는 마이너스 5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바로 여기가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5는 바로 여기 마이너스 1은 이 바깥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따라서 정수의 원소 개수는 몇 개가 되겠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바로 4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시겠나요? 자, 여기가 3x니까 바로 분모가 3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7이니까 마이너스 5.4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274번입니다. 자, 유리함수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x 이퀄 a, y 이퀄 b입니다. 우리 바로 구할 수 있죠. 유리함수의 점근선은 바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이니까 x 이퀄 마이너스 5, 즉 a가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y는요, x 개수분의 x 개수니까 1분의 4가 되어서 b 값은 4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무리함수 fx는 루트 ax 플러스 b니까
바로 a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b니까 4가 되겠죠. 그리고 상수항이 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f0이 1이라고 했으니까 즉 x 이퀄 0일 때 y 값이 1이죠. 자, x 자리에 0을 대입하면 자, y 값 전체가 1이니까 바로 루트 4가 되죠. x에 0을 대입하면 루트 4니까 바로 2가 되어서 바로 c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 fx를 정확하게 찾아낸 꼴이 되겠죠. 자, 이럴 때 이 fx의 바로 정의역과 치역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의역은 분모가 바로 분모가 아니라 루트 속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되겠죠. 그러므로 5x가 4보다 작거나 같아서 x가 5분의 4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역은 어떻게 나타내면 되겠다? x바 집합으로 표현해야 되죠. x가 5분의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고요. 치역은 어떻게 생각한다? 루트 값은 항상 뭐가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네모 박스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니까 자 마이너스 1을 각각 더해줘 버리면 이 자체가 바로 fx 바로 y 값이 되겠죠. y 값이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따라서 치역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y바에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정역과 치역을 자, 이렇게 반드시 집합 표시로 나타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편 275번입니다. 이 요리 함수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주어졌으니까 자,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이죠. 따라서 x 플러스 b가 0이 된다. 그러므로 x가 마이너스 b인데 그 점근선이 바로 x 이퀄 4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b가 4가 되어서 b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근수의 바로 y는 어떻게 되죠? x 개수분의 x 개수가 되니까 바로 y 꼴 얼마가 된다? 1분의 a가 되겠네요. 그 a 값이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자, 우리는 a 값과 b 값을 모두 다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이 무리함수 y는 어떻게 표현되나요? 루트 bx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 무리함수의 정의역에 속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정의역은 로또 속에 있는 이 알맹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x 범위가 바로 정의역이 되겠죠. 따라서 4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x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은 범위가 바로 정의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바로 이 정의역에 속하는 정수 A의 정수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중 바로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다? 바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276번입니다. 자, 이 주어진 무리함수를 x축 방향으로 b만큼, y축 방향으로만큼, c만큼 평행 이동하면 다음 함수의 그래프와 일치한다고 했죠. 그러면 사실 평행 이동했으니까 x 자리에 무엇 대입하고 x 마이너스 b 대입하고 y 자리에 y 마이너스 c를 대입한 다음 식을 정리해줘서 바로 위에 있는 무리함수와 아래에 있는 무리함수가 같다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평행 이동의 정보를 찾을 때는 굳이 그래프를 이용하지 말고 바로 크리티컬 포인트, 바로 이 무리 함수의 크리티컬 포인트는 바로 시작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작점을 구해보면 되는 거예요. 즉, 시작점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루트 속을 0으로 만드는 x값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1이 되겠죠. 그럼 1을 대입하면 바로 이 공문위에 있는 상수가 시작점의 y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3을 어떻게 x축으로 b만큼, y축으로 c만큼 평행 이동하면 바로 이 아래에 있는 무리함수가 되니까 이 무리함수의 시작점은 루트 속을 0으로 만든 x값 얼마가 되죠? 6-3x가 0이 되는 x값 바로 2가 되겠네요. y값은 꽁무니야. 자, 숫자가 없다는 말은 0이 있죠. 이렇게 시작점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점을 평행 이동시켰으니까 x좌표에 b를 더하고 y좌표에 c를 더하면 각각 그 대중 값이 얼마가 된다. x좌표는 1 플러스 b가 2가 된다는 말이고 y좌표는 3 플러스 c가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b값은 바로 1이 되고 c값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A값을 어떻게 찾으면 되나요? 평행 이동을 해도 이 X의 개수, 이 A는 절대로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바로 A값은 얼마일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평행 이동을 해도 이 x 계수가 바로 이 무리함수 그래프의 공률을 의미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값은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A와 B와 C를 모두 다 구했으니까 세수의 곱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3, 3은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277번입니다. 보기의 함수 중 그 그래프가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에 의하여 y 루트 마이너스 x의 그래프와 겹쳐지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달라. 바로 이 무리함수의 공률을 의미하는 거죠. 평행 이동을 하면요. 이 x 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평행 이동을 하면 바로 이 x의 계수 마이너스 1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대칭 이동을 하면 우리가 y축 대칭이나 원점 대칭을 하면 바로 이 x의 계수인 이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바로 1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는 바로 x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나 1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x의 개수가 1로 바뀌었죠.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두 그래프의 관계는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니까 y축 대칭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루트 앞에 부호는 플러스 1이었는데 마이너스 1로 바뀌었다는 말은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마이너스가 양변에 마이너스 1로 곱해주면 플러스가 되니까 y축 대칭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 두 식은 바로 원점 대칭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X축 대칭, Y축 대칭을 하면 되니까 대칭 이동을 해서 겹쳐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니은은 어떻습니까? X의 개수가 마이너스 2로 바로 절대값이 달라졌죠. 따라서 니은은 평행 이동을 하나 대칭 이동을 해도 바로 겹쳐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디귿은 이 부분을 마이너스 루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고칠 수가 있으니까 맞나요? 자, 이 도식을 보면 어때요?
자, 루트 앞에도 마이너스가 있고, 이 루트 안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 x는 그대로 마이너스 x가 되었으니까, 바로 이 x에 대한 이 x가 마이너스 x 그대로 되었으니까 여기에서는 평행 이동만 있겠네요. 즉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x 자리에 x 마이너스 3이니까 자, 이 식을 이렇게 바꾼다는 말은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 식에서 이렇게 가려면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하면 되겠죠. 그런데 루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는 말은 y 대신 마이너스 y가 들어왔으니까 바로 x축 대칭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귿도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고 x축 대칭을 하면 서로 보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리얼은요, x 앞에 개수가 4잖아요. 아, 그러니 바로 대칭 이동은 안 되겠구나. 이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루트 밖에 있는 이 2분의 1을 루트 속으로 다시 넣을 수가 있겠죠. 루트 속에서는 제곱이 나와서 바로 1차 형태로 바뀌지만 자, 루트 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2분의 1을 제곱해서 4분의 1을 바로 4x-3에 곱해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전개를 다시 해보면 자, x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1로 나타낼 수가 있죠. 따라서 x의 개수가 마이너스 x가 지금 여기는 플러스 x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x가 마이너스 x로 되었으니까 바로 이 식을 이렇게 옮겨준다면 이 x 자리에 일단 마이너스 x가 들어가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y축 대칭을 해야 되겠죠. 맞죠? 이 식을 이렇게 간다면. 근데 지금 문제는 이 리얼을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가라고 하네요. 그죠? 그럼 그걸로 생각하면 되니까 자, 어떻게? 바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으니까 y축 대칭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 식을 바로 y축 대칭해 버리면 이 x가 마이너스 x로 바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 다음에 이 x 자리에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x가 들어가고 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없어져야 되니까 바로 이 x 자리에 다시 무엇이 마이너스 4분의 들어가면 플러스 4분의 3이 되어서 없어지겠죠. 따라서 y축 대칭을 한 다음에 무슨 평행 이동? x축으로 4분의 3만큼. 그리고 뒤에 상수가 1이 없어져야 되니까. 맞죠? y축으로는 얼마만큼? 바로 1만큼. 1만큼이 아니라 이게 없어지려면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런 평행 이동에 의해서 두 식은 바로 겹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평행 이동을 하면요, 이 x 계수가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y축 대칭이나, 맞나요? y축 대칭이나 x축 대칭 또는 원점 대칭을 하는 대칭 이동에서는 이 x의 부호가 마이너스 1로 그대로 간직해도 되지만 1이 되어도 대칭 부호가 반대가 되어도 되니까 바로 이 x의 부호가 바뀌어지려면 y축 대칭을 하면 되겠죠. y축을 대칭을 하거나 원점 대칭을 하거나. 그런데 루트 앞에 부호가 바뀌어도 되니까 그것은 또 바로 x축 대칭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